안녕하세요. 복잡한 기술 주제의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발자라면 정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클린 아키텍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이래서 다들 그렇게 클린 아키텍처를 쓰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분명히 작은 버그 하나 잡으려고 코드 딱 한 줄 바꿨을 뿐인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기능들이 갑자기 막 오류를 뿜어내는 거예요. 이걸 저희는 유지모수 지옥이라고 부르죠. 코드가 스파게티 면처럼 막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안 오는 상황. 생각만 해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딱 하나예요. 클린 아키텍처라는 것이 도대체 왜, 어떤 원리로 이런 혼란을 막아주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겁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보다는 핵심 원리에 집중해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럼 클린 아키텍처가 뭔지 가장 간단한 한 줄 정의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클린 아키텍처는 바로 이겁니다. 코드를 마치 양파처럼 여러 겹의 계층으로 착착 나누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누냐고요? 바로 우리 앱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 진짜 목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부 기술이나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핵심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딱 지켜주는 거죠. 분리, 그리고 보호, 이 두 단어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 짓기에 빗대어 보는 건데요. 사실 코드를 짜는 게 집을 짓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우리 앱의 핵심 비즈니스 로직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용자는 물건을 주문할 수 있다 같은 그런 핵심 규칙들 말이에요. 이건 바로 집의 기초공사나 철골뼈대랑 똑같습니다. 한번 잘못 만들면 집 전체를 허물어야 할 만큼 바꾸기도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반면에 사용자 눈에 보이는 화면, UI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외부 API 같은 것들은요, 집의 인테리어나 수도, 전기 설비 같은 거예요. 벽지색이 좀 질리면 새로 칠하면 되고, 더 좋은 보일러가 나오면 교체할 수 있잖아요. 집의 뼈대는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맞춰서 가구나 설비를 고르지 특정 브랜드의 멋진 수도꼭지를 쓰기 위해서 집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잖아요. 코드도 똑같습니다. 핵심 비즈니스 로직이 중심이 딱 되고 UI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외부 요소들이 이 핵심에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집짓기 비유를 클린 아키텍처의 공식적인 규칙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바로 의존성 규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클린 아키텍처의 알파이자 오메가, 가장 핵심적인 규칙입니다. 모든 의존성은 안쪽을 향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깥쪽에 있는 세부 기술들, 예를 들어 UI나 데이터베이스는 안쪽에 있는 핵심 로직을 알고 가져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안쪽의 핵심 로직은 바깥에 UI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로 뭘 쓰는지 전혀 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벽에 있는 콘센트가 거기에 뭘 꽂을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요. 자, 그럼 그 유명한 동심원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가장 안쪽, 핵심 중의 핵심에는 바로 엔티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앱 전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모양과 규칙을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문이라는 엔티티에는 주문 번호, 상품 목록 같은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바깥층에는 유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문을 생성한다 또는 인기 상품 목록을 보여준다처럼 우리 앱이 실제로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정의하는 곳이에요. 이 유스 케이스가 안쪽에 있는 엔티티들을 가져와서 조물조물 가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감싸는 가장 바깥쪽 원에는요, 우리가 세부사항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위치합니다. 사용자가 누르는 버튼,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카카오나 구글 같은 외부 API,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특정 프레임워크까지요. 이런 것들은 기술 트렌드에 따라 가장 자주 쉽게 바뀌는 부분들이죠.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의존성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세요. 모든 화살표가 바깥에서 안으로만 향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UI는 주문 생성 유스케이스 좀 실행해줘 하고 요청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주문 생성 유스케이스는 이 요청이 아이폰 버튼 클릭에서 온 건지 안드로이드 음성 명령에서 온 건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이게 바로 클린 아키텍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나중에 UI 디자인이 완전히 개편되거나 우리가 쓰던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걸로 싹 교체하더라도 우리의 핵심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유스케이스와 엔티티 코드는 단 한 줄도 바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아주 간단한 앱 예시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퀵존이라는 주변 장소 찾기 앱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사용자가 화면에서 1km 내 약국 찾기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층인 UI는 안쪽에 있는 주변 장소 찾기 유스 케이스를 부르면서 약국 1km 이 정보만 쓱 넘겨줘요. 자, 그럼 유스 케이스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자디가 직접 카카오 API랑 통신하지 않아요. 대신 미리 약속된 규칙에 따라 외부 데이터 창고인 리포지토리라는 녀석한테 야, 약국 데이터 좀 갖다 줘 라고 요청만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리포지토리가 실제로 카카오 API를 쓰든 구글 API를 쓰든 유스 케이스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정책을 바꿔서 카카오 API 대신 구글 지도 API를 쓰기로 결정했다고 쳐보죠. 그럼 개발자는 뭘 바꿔야 할까요? 놀랍게도 가장 바깥 계층에 있는 리포지토리의 코드만 구글용으로 살짝 바꿔주면 끝입니다. 앱의 핵심 로직인 유스케이스는 단 한 줄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유스케이스는 애초에 카카오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그저 약속된 규칙대로 데이터만 달라고 했을 뿐이죠. 자, 그런데 클린 아키텍처를 처음 배울 때 많은 분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피해 가셔도 정말 절반은 성공입니다. 첫째, 완벽한 폴더 구조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클린 아키텍처는요, 폴더 이름이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의존성의 방향, 즉 화살표가 무조건 안쪽으로만 향하고 있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둘째, 특정 프레임워크가 우리 앱의 완인 것처럼 코드를 짜는 겁니다. 프레임워크는 어디까지나 집을 짓는 데 쓰는 망치 같은 도구일 뿐 집의 주인이 될 순 없어요. 마지막으로 급하다고 UI 코드의 비즈니스 로직을 그냥 섞어버리는 겁니다. 이 버튼 누르면 가격 10% 할인 같은 로직은 반드시 유스 케이스 층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버튼이 아니라 음성 명령으로 할인하는 기능이 추가돼도 핵심 할인 코드는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코드를 짜실 때 나 지금 잘하고 있나? 하고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이 5가지 질문에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클린 아키텍처의 핵심을 아주 잘 지키고 계신 겁니다. 특히 4번째 질문, UI나 DB 없이도 핵심 로직을 테스트할 수 있다?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테스트가 쉬워지면 코드의 안정성도 극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내용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은 살짝 예고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클린 아키텍처는 코드를 분리해서 변화에 강하고 테스트하기 쉽고 유지보수하기 편하게 만드는 아주 현명한 설계 철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UI나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어도 우리의 핵심 규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클린 아키텍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확실히 알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코드를 어떻게 짜라는 건데,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린 아키텍처의 심장부인 엔티티와 유스케이스를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고 작성하는지 구체적인 코드를 보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